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3월 6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일차 경마를 시행을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왔는데, 이번 주 경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요 경마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저배당보다는 숨어있는 경중, 보병마나 배당마가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가 많고, 아주 생뚱맞게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100%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분석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구라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마 일로 금요 경마를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잘했습니다. 전 잘했고,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피치를 한번 올려서, 자, 대박이 뭐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라는 건 터진다고 해서, 제가 못 맞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아니, 단방으로 때려서 죽는데 뭐가 리스크가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경마를 내가 9국을 노리던, 만배당을 노리던, 1억 배당을 노리던, 난 단방으로 때려. 그리고 2방, 3방, 3방 안에서 때려. 내 리스크가 뭐가 있어. 남들은 대끼리도 4방, 5방, 수없이 많은 연탄구멍으로 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결하게 때리고 있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냐는 얘기죠. 맞아봐. 맞으면 여러분들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겁니다. 뭐야 이게 맞았어 이러면서 그냥 한번 진짜 경마하면서 이런 돈을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마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대끼리 까가지고 족발이나 뜯어먹으려고 경마한다고 그러면 저희 방에 오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방에 안 오시면 됩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승부처. 자, 제주경마 승부처.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7경주 하나만 잡았는데 제주 어렵습니다. 999 터지는 거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제주는 워낙에 의외성이 많으니까 일부러 승부처는 안 잡은 거지 999 터지는 경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쪽에다 일부러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경마 승부처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는 7경주. 이거 외에 제주 경마 승부처는 이거 외에도 999를 노리는 일반 경주가 다수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개차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강철빛이라는 충막감의 마필은 있어요. 얘는 그래도 얘가 2착으로든 뭐 3착으로든 이거 모르지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잡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나름 전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6번 강철빛은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7번 킹메이커는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내측 사행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도 또 외곽이라서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말 타는 거 보니까 내측 선점을 못 해가지고 외곽 시종 돌고서 종반 탄력으로 꾸역꾸역 끌고 들어왔는데 내선 자리를 잘 못 잡어, 다영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선양 튀어나가서 앞에 딱 나가면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7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선행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그나마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내삭기를 갖고 있다는 점. 자, 외곽의 10번 만석항우입니다. 이것도 인기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측 사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다들 있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추인 여모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10번도. 그런데 7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하자잖아. 내측 사인기를 갖고 있잖아.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내선 잡기가 쉽지 만만치가 않잖아. 10번도.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표가 10번이라는 말표는 사실상 인기마지만 대두고만 안 대두고만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나마도 7번이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왜? 인기망인 7번이나 10번이 사실상 하자가 하나씩은 있잖아. 주행이 불안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7번은 인정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6번, 7번은 인정을 하고 갔는데 저는 10번은 덜 본다는 얘기야. 왜? 두 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한 마리의 잠재력을 하나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경주. 그러니까 6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충마지만 후착에서는 의외로 약간 까다로운 그런 경주. 돈도 안 되면서 까다롭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2번 석세스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신바 중에서 누가 좋아요? 1번 데메테로가 좋습니다. 얘는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행검사 시 가볍게 능동적으로 선행을 나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로짓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잡고 가는데 말이 스스로 뛰었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말과 이 일본말, 미국말, 그러니까 선진국의 마필들과 한국말이 다른 점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뛰질 못하니까 초반에 푸시를 하고 나온다고. 그러다 보고 곡선 주로가 많다 보니까 선행마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외국 같은 건 그런 경우가 없어. 왜? 말이 질적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다모를 잡고 나와가지고 마필이 능동적으로 가. 그러면 능동적과 수동적인 부분이 다른 점은 뭐야? 힘의 소비. 그러니까 스태미나 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차원에서 말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야. 능동적으로 뛰느냐 수동적으로 뛰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선행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선행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데메테로라는 마필은 능동적으로 선행을 나왔다는 거야. 굉장히. 그러면 그 능동적으로 나왔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뭐를 얘기할 수 있어? 잠재력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경마 수준을 올리려고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선행력 우수만 있고는 능력만. 여기에서 모든 게 응용이 된다고 이랬잖아. 그럼 여기에서 응용이 되는 게 뭐야? 선행력이 우수한데 능동적으로 뛰어. 그럼 뭐가 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선행력 우수만 있고는 능력만에서 그 경주력의 기본이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경마 자체의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 1번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2번, 1번을 이거 맞추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알지. 그럼 이거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머지 한 마리 정하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이게 3복을 맞히는 메이드를 하기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경마입니까? 자, 다음은 제주여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도 사실상 승부는 아니지만 터질 수 있는 도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내 후착, 즉 입상마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보는 충마가 누구냐? 이 부분에 따라서 모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내가 생각하는 충마가 들어오면 후차 꼬랑지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야.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경마를 하도 주식을 하도 코인을 하도 못 먹어요. 맨날 남들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들 아버지 세대. 제가 나이가 60인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경마할 때 그렇게 경마하는 거야. 지금 세대들은 어때? 니네들이 이걸 봐. 난 안 봐, 마 시끼야. 난 배당으로 가. 막 이러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그냥 그 대원군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좀 남의 얘기를 귀를 열고 들어요. 듣고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 받아들이고, 나한테 이건 맞는 내용 같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엔 좀 버겁다 이러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창의성을 갖고서 생활을 해야지.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누구 때려잡아 죽여야 돼 뭐. 나이 60에 누굴 때려잡아 주고 본인이나 잘 걸어다녀. 걷지도 못하면서 누굴 죽여. 자, 여기서 기본 마건은 뭡니까? 3번 이 비룡신공하고 10번 피지컬 같은 말이 기본이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마필. 근데 얘는 패턴이 좀 불안해.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얘 역시도 10번 같은 경우도 선행력을 끌어내는데 지난번에 취입으로 이빠이 와가지고 3차 온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 취입력이 하강을 하고 선행력을 끌어냈으니까 전개상에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오히려 10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봅니다. 3번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3번이 불안하다고 봐. 그런데 얘를 빼기가 뭐해. 그러니까 바닥에만 깔고 가는 거야, 보험용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3번 10번이라는 말이 얘가 나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고 단통도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받치기로만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충마가 있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충마가 있냐? 있다. 그놈을 축으로 놓고 때린다. 그러면 그게 보병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단통은 누구냐? 3번 10번을 안 본다. 배당마를 또 단통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충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을 보병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단통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로 가져가고, 여기에 또 가져가는 말이 10번과 3번. 남들이 다 보는 마피를 바닥에 깔고 가서 공략을 하겠다. 이게 제가 이번 경주에 임하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갑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복선 경마하는 애들 2마리 맞히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그런 경마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3마리 맞춰야 되잖아. 우리 그리고 그것도 3쌍으로 맞춰야 되잖아. 남들하고 경마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복선 경마하는 사람 오지 말고 징징거리지 마. 와서 그냥 니네 동네 가서 놀아. 너 놀던 데 가서 놀아. 왜 남들 노는데 와가지고 수준도 안 되면서 와가지고 뭐 맞춰달라 뭐 해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피곤하니까. 사람 피곤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람 바꿔가면서 그렇게 경마할 일이 있어? 따라오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서로가. 자, 소주값 승부처 11번 정문 스킵 안 봅니다. 저는 그냥 능력이 2%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번에 하나 들어온 거 있었어.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지만 들어올 때도 있어.
나는 인정해. 내가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경마라는 걸 내가 100% 어떻게 맞춰요. 하지만 내 분석상으로는 나는 능력이 2% 부족하다. 난 11번 정문 스킵 같은 말은 10번 하면 10번 다 뺀다. 난 이게 내 분석의 종착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5번 퀸인들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그래야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보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게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경주예요. 자, 충만은 능력상 대가리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복병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단통도 복병 배당마 그 다음에 5번은 읽어준다고 그랬고 또 한 마리를 배당마인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얘를 대가리를 가져갈까 얘를 대가리를 가져갈 거예요. 둘 다 되는 말인데 얘는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고 얘는 포지션 자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지난번에 못 뛰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안 팔리는 말이지만 실질적인 능력마거든 얘도. 그러니까 아예 안 팔리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아니면 이놈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까 충마를. 그 부분만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냥 가져갈 것 같으면 가져가고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갑니다. 노용로라는 대가리가 있죠. 자,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또 60km의 가부종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선행 못 가요. 선입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야, 좀 불안하지 않냐? 강타야. 아무리 능력이 외관상으로 출중하다 하더라도 선행을 못 가고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5번 노영로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주말은 더러브렛이 아니고 쪼락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짐을 날르는 애들이니까 부중에는 어떻게 아주 잘 버텨. 왜 짐을 날르던 놈이니까. 그 다리가 짧잖아. 탄탄하고 다리가. 그러니까 경주마가 아니니까 개처럼 뛰니까 빠르게 뛸 수가 없지. 그러니까 5번 노영로라는 말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보는 말은 또 한 마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으면 바로 7번 달의 강자라는 마필이에요. 58.5kg라는 상대적인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입 일변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인기마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깨림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얘를 단방으로 때리질 않고 5번을 대가리로 놓고 저는 3복 3방을 때릴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3복 3방을 때린다는 얘기는 후착에서의 혼전 가능성이 아주 치열하다는 얘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은 춘추전국 시대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번을 놓고 3복 3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마계부 승부처인데 999를 노립니다. 팔리는 말이 누가 팔리든 저 11번 영영브라보 1번 앙코르 둘 다 안 봐요. 11번 1번은 안 봐. 선행 갈 수 있지. 그거 모르고 내가 경마하겠습니까?
선행 갈 수 있지. 들어올 수 있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 네이스 흐름이 빠르면 들어올 수 있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11번과 1번이라는 말이 선행이에요. 선행인데 몇 초짜리 선행이냐? 14초 0.0초짜리 선행이야. 졸라게 느린 경주에 똥말 편성이라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이번 경주는 똥말 편성이에요. 센말 편성이 아니라 똥말 편성이라고. 11번, 1번이 똥말 중에 그나마 인기를 모으는 놈이야. 그리고 선행을 간다고 해서 아주 빠른 선행이 아니라 스타트 타임이 14초 0에 끊는 선행이라고. 그리고 거리는 1300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똥말 편성의 인기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 항상 이게 시청각적인 착각이라고 할까? 인기마라고 해서 또 근간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똥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번 영영무라보는 그나마도 똥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 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제 정의에 의하면 똥말이라는 거는 연투 능력이 없는 말을 똥말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11번 영영무라보 같은 경우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11번 같은 건 똥말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1이 1번 게이트에 영영무라보가 들어가 있으면 가져가야 되겠지. 내가 가져가지.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 11번 게이트에 영영무라보야. 그러면 1번 앙코르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1번과 1번의 능력은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스타트 타임을 끌 수 있는 게 14초 0이니까 빠른 레이스가 아니거든. 야, 그러면 이거 판때기가 얘네들만 물고 4코너까지만 붙어가면은 직선에서 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을 안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99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에 제가 맞춰드렸던 말이죠. 12번 강속마 같은 거. 이번에 한 번 더 봅니다. 자, 받치기이지만 대가리가 아니고 받치기 보험용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12번 강속마 같은 말은 한 번 더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더 가져가고 요 편성은 축마 자체도 배당마, 단통도 배당마, 나머지 말도 배당마, 그나마 12번 강속마까지 가서 모두 배당으로 끝나는 999를 기대하는 승부처다. 난 미리 공개를 했어.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안 오시면 돼요. 이런 승부처에서 잃면 어떡하냐. 세 방 때리는데 잃어봐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잃겠어. 100배 만배에다 한 구멍에다 100만 원씩 때릴 거예요? 아니 그냥 5천 원씩 15,000원 아니면 3천 원씩 뭐 그렇게 때려가지고 먹을 때는 몇십만 원 먹고 뒤지면 10,000원 잃고 15,000원 잃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아니 승부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경주에 10,000원 하면 2만 원을 때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승부를 하면 한 구멍다 7,000원씩 때리면 되네. 그렇게 때리고 일반 경주는 뭐 한 3,000원씩 때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미련퉁이처럼 그 경마를 합니까? 아유, 돈이 남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돈도 개뿔도 없는 새끼들이 몇백만 원 때리는 거예요. 뒤지면 그냥 집에 가서 라면이나 쪽쪽 빨고 앉아있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그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니잖아. 자, 8번 돌격 본능에 7번 스프롱 포스. 약간 이게 재검 때 보니까 무거워요. 무거운데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게 좀 찝찝하기는 한데 뭐 그래도 능력으로는 대가리 아닙니까? 저는 제 스트롱 포스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얘는 능력은 좋은데 매번 내측 사행 아니면 발진 불량, 안팎 기댐, 주행이 불안해. 그러니까 둘 다 하자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 졸라 어렵잖아. 얘도 하자고 얘도 공백이 있고
뭐 여기에 갖고 갈 수 있는 말들이 뭐 있어봐야 다 하자 덩어리라고. 이런 경주 안 해야 되는 거야. 못 맞춰. 맞춰봐야 돈도 안 되잖아. 하지 말라고. 이런 경주 하지 말려면 하지 마요. 하자 덩어리들만 있는데 이런 경주 왜 들어가냐고. 자, 부산제 4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아니 그런 경주 안 하고 이런 데다가 때리면 되잖아. 999잖아. 여기다 때리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아꼈다가. 자, 뭐 팔리는 말 1번 4번 2번 팔리는데 4번 포트모어만 가져갑니다. 인기마중에서 4번 포트모어만 봐요. 선행 갈 수 있는 놈이고 종반 뚝심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은 가져간다. 자, 충마 자체는 전혀 안 팔리는 마피를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습니다. 왜 놓는 거야? 강타가 지금 왜 이거 터진다고 이렇게 999 노린다고 개똥 밟는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편성 자체를 제가 얘기했잖아. 편성을 보라고. 아무 데서나 999를 누리는 게 아니라 확률적 접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경마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이게 터질 수 있는 경주냐 아니라는 어디서 알아야 돼. 편성의 강도에 따라서 알아야 되잖아. 똥말 편성은 터질 확률이 높은 거고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주고 강편성에서는 입상 가능마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잖아. 그런 걸 어디서 알아야 돼. 편성을 보고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동전경마하는 사람도 편성을 알아야 동전경마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인기만 빼는 게 아니라 인기매가 어떤 경주에서 빠지고 어떤 경주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충마 자체는 결론적으로 터진다는 전제죠. 왜? 개똥말 편성이니까. 자, 배당마 잡고 갑니다. 자, 그리고 단통도 배당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 인기마 중에서 뭐 선행 갈 수 있는 4번 포트모아. 자, 요 놈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서 9구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착 5경주로 넘어갑니다. 대가리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보는 대가리 8번 항해바람입니다. 이 편성은 대가리가 반이에요. 대가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중 여부가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대가리는 8번 항해바람입니다. 자, 누가 선행을 간다 써놓은 건 많지만 나는 얘가 선행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포지션에 완빵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종반 추임력을 끌어내 주느냐 못 끌어내 주느냐 여부인데 큰강교시 핑퐁을 치고 있어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핑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스태미나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발 상태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투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직전 조정을 거쳤던 8번 항해바람이 이번 경시에는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 고로 이번 경시 충만한 8번 항해바람을 놓고 때리겠다. 요게 이번 경주를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축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8번이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에 들어가는 경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빅토리 승부처. 자, 일단 이 편성에서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놈은 10번 퀸 오브 드래곤입니다. 나 이놈 놓고 때릴게요. 어쩔 때 보면은 강타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드릴 때도 있죠. 저는 10번 같은 경우는 이 편성에서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송경민이가 기승을 해서 안말로서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으니까 한 번은 잘 뛰고 계속적으로 못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퀸 오브 드래곤은
배팅권의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노려고 들어가서 중고배당을 노려보고 싶다. 자, 이놈을 충마로 놓고 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단통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에 두 마리 역시도 배당마 배당마를 가져가서 요번 경주 역시도 고배당을 기대하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자, 이건 승부처는 아닌데 999입니다. 제가 봤을 때 승부는 아니다. 근데 999를 노려보고 싶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들이대는 경주. 자, 인기마 중에서는 2번 명성만리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리고 3번 태흥강자 가져갑니다. 두 마필 모두 바닥에다 깔고 갑니다. 2번, 3번은 그래도 좀 팔리는데 999는 아니겠네. 2번, 3번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2번 명성만리 같은 경우에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득세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3번 최대 태흥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3번은 바닥에다 깔고 갑니다. 하지만 충마 자체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2번 명성만리 단통, 그 다음에 3번 입상 가능마,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제주교차 3경주. 상당히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다. 자, 웬만하면 승부를 가져갔을 텐데 제주경마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니까 웬만하면 승부를 안 가져가려고 저 역시도 노력을. 저 제주경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웬만하면 안 가져가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6번, 1번, 9번이 팔립니다. 여기서 하나 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 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누구를 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서 대가리는 6번 노널드 덕이 충만하고 생각합니다. 자, 9번은 사실상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전혀 하자가 없죠. 실질적인 능력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1번 게이트에 선행마니까 당연히 봐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6번이라는 말이 평균적인 능력은 괜찮지만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하는 의구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6을 충만하고 보고 여기서 둘 중에 한 마리만 빼고 가는,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유일한 제주경마 승부처입니다.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제주경마에서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한 개만 가져간다. 자, 일단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7번 전설무적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하지만 충마 자체는 완벽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여러분들 이 편성에서 누가 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강한파워, 4번 성공진 이런 마필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선행마는 따로 있어요. 그놈이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놈이 가는 거예요. 충마를 배당마로 선정을 하고 자, 여기에 7번 전설무적 가져가고 여기에 실질적인 능력마인데 덜덜하게 팔리는 배당마와 복병 배당마까지 가져가서 저는 이 경주도 999 가까이 노려보고 싶은 그런 유튜브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 어렵죠? 자, 1편성에서 뭐 1번, 3번이라는 배팅의 중심이자 기준점이 있어요. 이거 맞추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잖아. 1번, 3번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경마냐고! 이거 맞췄다고 자랑할 거냐고! 그러니까 1번, 3번은 누구나가 아는데 후착이 어려워요. 9번도 되는 것 같고, 7번도 되는 것 같고, 다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보는 말은 누굴까요? 1번, 3번은 배팅의 중심이 있는데 한 마리가 졸라 어렵다.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계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어렵죠? 2번 달빛 영웅과 1번 원동이트. 원동이트는 강등마고 얘는 지금 올라오는 말인데 지금 레이팅이 둘이 삼삼하게 받아버렸어. 야, 이게 오겠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져가는 그림은 아니잖아. 하나는 빼야 되는 거라고. 강의 인기마로 팔리니까. 그러니까 난 얘를 뺐어. 그래서 2번 달빛 영웅을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주는데 뭔가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아주 좀 그래. 그리고 7번 이 비상신호 같은 말은 1300에 첫 도전을 하거든. 근데 패턴은 너무 좋아. 또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주 굉장히 어렵고 이 돈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1번을 자르고 갔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졸라게 어려운 경주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주야.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전문가도 누구든 간에. 공부를 해보면 무진장 어려운 경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손을 대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맞힌다니까. 자,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건 대가리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3번 빛나는 길이 대가리냐 6번 벤지가 대가리냐 이거 물어보는 경주야. 그 약간 장난을 할 가능성도 약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승부를 안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 장난할 수도 있어. 조심해. 홍콩 갈 수 있으니까 니네 조심해. 능력상 대가리는 얘예요. 3번 빛나는 길이 이편성에서 제일 센 말이야. 그런데 6번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얘가 대가리를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조합으로 들어올 것이냐? 왠지 아닌 것 같잖아. 왠지 뭔가 똥탕이 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너무 강하게 팔리고 얘는 또 너무 약하게 팔려.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제3의 보병마가 이번에 휘적거리를 하고 터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력이 그냥 다 홍콩 가버리는 수가 있어. 그냥 3력이 다 홍콩 가버리고 생뚱맞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3번, 6번을 저는 이걸 충화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가리를 얘를 놓고 때리든지 아니면 둘 다 바닥에 깔고 가서 아예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놓고 때리든지 뭔가 자기만의 경마의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장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냄새가 쿨쿨 나는 경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나만의 기준으로 공략을 해야 후회가 없는 거라고. 어차피 내가 본 게 잘못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남의 말을 듣거나 남의 생각에 흔들려 버리면 그거 개죽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경마 하지 말라고. 틀리더라도 내 생각대로 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과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나만의 경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경마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대구라를 만드는 금요경마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강타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